안녕하세요. 임순만 장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외로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참 답답해합니다.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에 어려우니까 멀리 여행을 간다는 것은 꿈만 같이 생각되는 시절입니다. 여행, 참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은 관광과 달리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러 떠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작가 김영하 씨인데요. 큰나무교회 가정기도 안내서인 오손도손 한마음 1월 24일자 책 읽는 크리스천 코너에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에 대해 쓴 육남선교회 장옥진 교우님을 모시고 여행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 교우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아하고 여행 좋아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약 6주 동안 호주 멜버른으로 처음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해외 여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대한 설렘도 있었고, 저는 여름에 한국에서 출발을 했지만 거기는 겨울이어서 공항을 밖에 나갈 때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의 첫 번째 글은 네. 작가가 푸동에 가서 한 달간 민박을 하며 글을 쓰려고 생활비까지 전부 지급을 했고, 그리고 푸동공항에 비자 없이 들어갔다가 비자가 없는 바람에 공항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시나요?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계획이 아예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저에게 일어난다면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실례로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인께서 중국에 그 다른 친구분들과 함께 뭐 여행을 가셨는데 사는 곳이 뭐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뭐 그런 정보가 이미 중국 공안이나 뭐 입국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입국이 금지된 분들 이런 사례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황당한 일 자체를 처음부터 겪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책을 읽으면서는 내용을 읽으면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작가인 김영하 작가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꽤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인트로 대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나 우리가 흔히 겪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썼던 글에 약속돼 있던 기차를 아예 타지 못했어서 여행 일정이 꼬인다거나 900자 제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덜어낸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기차를 놓치고 또 거기서 국경을 넘어가는 도중에 여러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은 실패나 그런 걸 바라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서 실패이긴 하지만 다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저는 김영하 작가가 뉴욕에서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그때 당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 저항하는 도중에 그 상황을 여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항공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어서 드문드문 해외에 이제 짧게 체류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날에 그 나라의 특정한 뭐 문화적으로 특별한 날이라든가 혹은 뭐 정치적으로 특별한 날들이 겹쳐서 그 시가지를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접할 때 나는 여기에 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여행자는 아니지만 왜 당신이 여기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일 때문에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조차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여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방인의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뉴욕에서. 왜냐면은 김영하 작가 스스로도 스스로가 이미 옛날에 학생운동도 많이 했었고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상황이었었을 것 같은데 뉴욕에서도. 근데 자기는 여행자니까
그냥 단순히 상황만을 바라봤었다라는 그 상황이 제 상황과도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헝가리 문예 이론가 조르지 루카치는 창공의 별이 빛나던 시절에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시절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목표와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떠나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행도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교원님은 그런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일상을 살아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육아나 혹은 뭐 회사의 일 그런데 너무 얽매여 있어서 어떨 때는 정말 방향성 없는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 방향성 없는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규칙적이고 질서적인 일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순수한 그 혼란을 위해서 어떤 발길을 내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썼던 글에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여행을 원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 여행 너머에 있는 안도감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코로나 끝나서 이제는 뭔가 안도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면서 여행을 더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돌아온다면 현재 있는 질서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 네네. 그게 여행의 네. 목적인 것 같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참 인상 깊은 구절이었는데요. 짧은 여행은 당연히 주의를 끼면 안 된다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양심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가끔 일본을 가게 되면 현재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가지 못하니까 혹시 일본에 가게 되면 거기서 교회를 가고 혹은 일 때문에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있을 때는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일들 같이 예를 들면 기적적으로 시간이 맞는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던가라는 작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부부여행 같이 미리 계획을 했어도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그 김영하 작가의 글에서도 그 여행객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호의 내가 받았으니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여행을 할 때는 가끔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열차에서 제가 혼자 열차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데 방송이 막 나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열차에서 했더니 그때 당시 이제 동양인이라고는 저만 앉아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어눌한 영어로 지금 나가야 된다. 이 열차가 고장이 났다. 그럴 때 이제 짧게 만나는 주위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의 어떤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행이란 단어, 영어로 트래블이라는 말이 해방감이나 즐거움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과 수고를 하면서 또 심지어는 어려운 모험까지를 겪으면서도 굳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옛날에 유목 민족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DNA가 조금씩은 남아있지 않을까. 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너는 역마살이 있어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간에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큰 고통이 있어서 집안에 갇혀 있지 않는 이상은 늘 공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을 배제한 채 자유적인 어떤 공간의 이동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얗고 네. 잘 각이 잡혀 있는 호텔이라든지 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펜션 안에 들어가면 네.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던 세계, 그러니까 여행이 숙소가 주는 또 다른 어떤 여행 속에 또 다른 여행이 숙소가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숙소에 갔을 때 예를 들면 낯선 곳에 가도 한참 하다가 또 다른 집이나 혹은 또 다른 여행지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도 자기를 있게 해준다고 김영하 작가도 그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네. 작가는 그것을 삶이 리셋되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네. 리셋 때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어떤 네.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는 여행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과거에 놔두고 왔었던 자기 집이라든가 그런 곳에 공간에 놔두고 왔었던 자기 생각이나 예를 들면 잊고 싶어 하던 일들 혹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을 현재라는 이런 깨끗한 공간에서 그냥 네. 유지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점이 참 좀 슬프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로봇 아주 그거는 데이터화 되면 저희 같은 감정 표현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의 특권 같은데요. 왜냐면 동물과 차별되는 것도 저희는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은 뭐 본능적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살면서 계속 이동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제 일례로 뭐 조금씩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떠나고 싶으니까 떠나는데 이게 이제 정보의 창이 더 열리면서 다른 거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단편적으로 여행이 주는 어떤 그런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느낌들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많이 늘었었던 동남아나 뭐 이런 데 쉽게 가서 쉬고 오고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쉬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여행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여행하는 것 같아요. 요즘 재테크 책을 좀 읽어보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안 읽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안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산문 에세이를 조금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유명 작가들의 에세이는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글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는 것 같아서 에세이를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집에 좀 보내주고 싶으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 그렇긴 한데요. 저는 좀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어요. 네. 따뜻한 나라에 가서 좀 게으르게 하루 정도라도 게으르게 그냥 땀 풀리면서 수영도 하고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게끔 느끼게 몸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바다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보고 싶어요. 교우 여러분 설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5인 이상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즐겁고 행복한 설날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트로, 즉 여행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여행을 동경하는 것일까요? 기존 세상에 대한 환멸,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낯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또 자신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기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울려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수고해 주신 장욱진 교우님 감사합니다. 큰나무교회 교우님 설 잘 보내시고 행복한 나날 맞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첫 촬영 장로님이 잘 리드해 주셔서 대담이 잘 됐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안도감이 아니라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분들이 책을 좀 더 즐겁게 읽으셨으면 하는 저의 이 생각이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독서팀 제가 강압적으로 가입이 제가 됐는데 그 독서팀 저기 오진희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가입시켜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서팀 화이팅!